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빅뱅 아니고 우주의 어떤 탄생,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도 그 중에 하나고, 그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드라마 제목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일종의 대폭발이라고 봐야죠. 그죠? 우주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대폭발. 과학자들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주는 점점 더 팽창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물리학을 굉장히 이렇게 그나마 저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설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대학을 가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인 것 같은데, 솔직히 보면 뭔 소린지 머리가 많이 아파요. 머리가 많이 아픈데 왠지 이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봤을 때 이런 이론들은 SF 영화에서는 필수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 SF 소설이라든지 뭐 지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은 걸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본 건, 우주는 바다가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하고 참 비슷하죠. 그죠? 산소도 없고, 물론 바다 안에는 산소가 있긴 해요. 녹아 있으니까, 물 H2O니까 물 속에 산소가 녹아 있긴 해요. 근데 우주는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산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산소가 있을 거예요. 산소가 있으니까 태양이 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저렇게 불이 붙어서 활활 탈 때는 분명히 어딘가에 산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지구에 물이 만들어져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우주에도 분명히 산소가 존재할 겁니다. 그죠? 아니면 산소가 좀 많은 곳, 산소가 적은 곳이 있을 거예요. 바다도 보면 산소가 많은 곳이 있고 산소가 적은 곳이 있어요. 바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산소를 먹으려고 헤엄을 치면서 이렇게 다니죠.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고기들이 바닷속을 빠르게 이동하는 이유는 물속 안에 녹아있는 산소를 섭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죠?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은 산소를 틀어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바닷속 물고기는 그 해조류 같은 데서 생기는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빠르게 헤엄치고 다니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산소가 없는 바다, 흔히 말하는 죽은 바다, 죽은 바다는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거죠. 우주도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분명히 태양이 불타고 있을 때는 산소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분명히 산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태양 주변으로 가면 산소는 더 희박하겠죠. 왜냐면 태양이 다 태워버릴 테니까. 태양이 산소를 다 빨아들여서 화염을 생산을 할 테니까, 태양 주변에 가면 갈수록 산소의 양은 많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태양하고 멀리 있는 데 가면 산소가 있을까요?
원래 태양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 산소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야지 태양불이 안 꺼질 테니까. 그죠? 태양으로부터 먼 곳은 산소가 없고 태양으로 다가갈수록 산소가 있을 확률은 크다. 지금 우주에 관련된 정보는 허블 만환경이라든지 그런 전파 만환경에 의해서 보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저 멀리 떨어진 데는 만환경으로 봐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전파 만환경에서 보내오는 그런 걸 컴퓨터 디지털화로 만들어서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그거랑 하늘에 있는 별자리랑 대충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맞나 일치하나. 그죠? 그것도 되겠지만 한 가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에서 발사한 통신 자료가 잡힐 수도 있죠. 그건 뭘 의미하냐? 만약에 지구에서 우주로 만약에 제 동영상이 있어요. 그럼 지구에서 우주로 만약에 시속 10km로 쐈다. 시속 10km로 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파 만환경으로 시속 20km로 쐈어요. 전파 만환경으로. 그러면 이게 시속 10km고 먼저 쐈다 하더라도 이게 시속 10km고 이쪽 20km로 쐈기 때문에 속도가 2배로 빠르죠. 그러면 이쪽이 날아가면서 도청하듯이 그 전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약간 타임머신 현상인데 타임머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 뉴스를 먼저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재밌겠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타임머신 원리하고도 비슷한데, 그죠? 고출력으로 쏴버리면 조통하듯이 그쪽 전파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음성부터 시작해서. 그걸 잘 이용을 하면 타임머신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돼가는지. 그래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런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래학자다 라는 식으로 신문에 이렇게 흘리죠. 자기들이 그렇게 본 걸.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누가 될지 조작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미리 제거를 하든지 뭐 그런 거에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태양이 부딪히면서 폭발을 했어요. 그죠? 이건 흑사 그리스 신화라든지 수많은 신화, 수많은 국가의 어떤 탄생 비결과도 일치를 해요. 한국 같으면 환웅이 있죠. 환웅이 북극곰이랑 결혼을 했다? 라는 거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환웅은 하늘에 있는 그 큰 곰자리 북극성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약간 응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황홍은 북극성에서 살던 외계인이 지구로 온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호랑이가 물러갔다라는 건 다른 별자리 다른 외계 행성이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쫓아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응용 해석이 가능하겠죠. 전 외계인 있다고 봐요. 외계인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화성을 가고 달에 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듯이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생긴 문명들은 분명히 우리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빅뱅 이론은 어떻게 해서 최초의 인류가 생겼나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그러면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도 있는 건가? 그죠?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우주가 부딪힌 건가? 실제로 태양은 행성을 먹는데요. 우주에서. 태양은 우주를, 행성을 먹음으로 해서, 더 커진대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든지 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성과 행성이 부딪히면 흡수를 해버린대요. 그렇다는 건 여러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하늘을 봤을 때 보이는 별들 있죠.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들을 전부 다 통칭한 우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은하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전체 우주. 그 전체 우주 두 개가 부딪힌 게 아닌가. 그죠? 행성과 행성이 부딪히듯이, 그러니까 우주만은, 그때는 행성이었겠죠. 거대한 행성 두 개가 이렇게 박아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서 유리컵이나 얼음 같은 걸 우리가 바닥에 탁 부딪히면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쫙 퍼지죠, 파편이. 그러면 그 파편 하나가 태양인 거예요. 그죠? 그 파편 하나하나가 태양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물컵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물은 지구와 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리는 태양이 될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우주가 생성이 된 게 아닌가. 성경 같은 거 구약선서 보면 뭐 태초에 뭐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 그게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뭐 아버지의 살이 떨어져 나가서 제우스를 만들었고, 뭐 아버지가 자식을 먹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파토스가 뭐 무기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지구 빅뱅 이론을 알기 쉽게 이렇게 응용해서 써놓은 게 아닌가. 사람들이 재밌게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우주는 팽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던 우주를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왜냐면 예전에 전파망원경 성능이랑 지금 전파망원경의 성능이랑 성능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파가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더 멀어진 거죠. 그죠? 우주는 참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히말라야 산이 있으면 가보면 되는데 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정보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사나 뭐 우주국, 우주여행을 해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A라고 이야기한다면 A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개인이 가서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카메라로 찍고 이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지구같이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지구과학같이 우주과학을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만에 하나 혹시나 우리보다 고등생명 외계인을 만난다면 잘못하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구 자체가 전멸을 할 수 있어요. 우주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공격형 우주선보다는 그냥 위성 정도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돈이
돈도 뭐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비공격형 어떤 걸 그런 걸 보내는 게 아닌가. 혹시나 정찰을 하는 거죠. 우주가 하도 크니까 혹시나 외계 생명체가 있으면 어떤 방어 대책을 세워야 될까에 대한 거. SF 영화들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죠. 우리보다 지능이 발달한 외계인들이 와서 지구를 쓸어버리는, 아니면 혹은 지배를 하는. 그렇게 되면 옛날 V라는 SF 영화를 보면 인간은 그냥 하나의 가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나 돼지나 이런 걸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해가지고 식량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에너지원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노예로 쓴다든지, 뭐 그러려고 그러겠죠, 그죠? 빅뱅 지금 막 그 허블 망원경 같은 사진 같은 걸 보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흡사 이렇게 보면 화산이 폭발한 듯한 그런 느낌? 화산이 폭발했을 때 연기가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럼 화산이 폭발하면 연기도 나지만 파편도 튀죠. 그러면 행성 간에 계속해서 부딪힘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파편은 운석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우주를. 일명 우주 쓰레기 같이 이렇게 다니겠죠. 그게 이렇게 지구 중력에 이끌리면 지구에도 떨어지고 하겠죠. 별똥별,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다가 그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 별똥별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오랜 세월 동안 달 같은 데도 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모이면 지구가 되는 거죠. 행성이 되는 거죠. 지구도 행성들이 왜 이렇게 동그랗냐? 그냥 동그란 게 그것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회전하니까 행성들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어떤 이렇게 깎여 나갔을 수도 있죠. 회전을 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회전하다 보니까 회전하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수가 있죠. 그죠? 참 우주과학은 참 한 것 같아요. 우주에도 우리가 아직 우주선을 못 띄워서 그런 건 있지만 바다에 보면 해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 그러죠? 밑에 돌 같은 거에 배가 부딪히지 않게 배가 일정 깊이 이상의 바다를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해도라고. 그것처럼 우주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아직 우주에 많이 안 나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우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게 되면, 환경이 되면 우주도라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쪽으로 갔을 때 가장 안전하면서 운석도 덜 만나면서 자기장의 영향을 덜 받고 태양풍 영향도 덜 받는다. 그런 우주도. 물론 그렇게 되려면 많이 왕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왔다 갔다. 그 블랙홀 현상을 이용해서 타임 오프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예전부터 블랙홀은 그게 있죠. 빨려 들어가면 뭐 빠르긴 할 텐데, 근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그죠? 그게 가장 고민이죠. 들어갈 때 빠를 텐데 어떻게 블랙홀을 빠져나올 것이냐? 그게 블랙홀은 항상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죠?
그럼 인공적으로 블랙홀 현상을 만든다? 그럼 행성을 계속 폭발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기체가 견딜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일어나는데, 그걸 쫙 블랙홀 같이 쫙 빨아들이려면 기체가, 그쪽에 들어가는 기체가 나만하진 않죠. 그죠? 같이 박살나죠. 충격을 입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장으로 코일건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띄워놓고 거기 사이를 이렇게 가면 안 될까? 전자기장을 크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우주선에 특수 도료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전자기기에 손상을 입지 않을까요? 우주를 날릴 정도, 거대한 우주선을 날릴 정도의 자기장이면 분명히 엄청난 자기장일 텐데, 그리고 그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그 장소를 뭐 기구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유지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마 고정이 되게 만들 것인가. 우주인데 이쪽으로 날아가든 저쪽으로 날아가든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그런 건 옛날에 그것도 스타 뭐였더라? 그것도 스타 뭐가 있었는데 영화,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차원의 뭔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람 정도는 가능하겠죠. 조그만 거. 근데 거대한 우주선을 그렇게 보내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죠? 아무리 우주라도 무게가 있을 텐데. 그죠? 지금 가장 우주여행 그나마 좀 빠르게 날 수 있는 건, 일단 코일건 같은 걸로 발사를 하든지, 아니면 로켓 추진을 달아가지고 팡 쏘든지,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가장 이주 가능성이 높은 게 화성이니까, 지구와 화성 중간에 우주 정거장 같은 걸 만들어야 되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테이션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우주 정거장하고 연락을 하고 뭐 식량이라든지 보급품을 받고,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 정거장이 지구와 화성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구조대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죠. 나 그거 보면서 행성이 행성을 먹는 그런, 정말 어디 마블 코믹스에도 뭐 그런 게 좀 나오던데, 행성이 행성을 먹는 그런 걸 보니까 와,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건 좀. 동양 철학에 보면 인간이 우주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작용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주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전파만한 경우로 우주를 이렇게 탐험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병원 가서 초음파 사진 찍어 보신 분들 있습니까? 여성분들 임신하시면 병원 가면 초음파 사진 찍죠. 그죠? 그 초음파 사진 찍으면 어때요? 뭔가 있긴 있어요. 그죠? 안에 애기의 형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형체가 어떻습니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구에서 전파를 쏴서 우주의 운석들을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데이터로 어떻게 보정을 해가지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은
안 보이거나 혹시 방향이 찍을 때 방향이 안 맞으면 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지구에서 전파망 경우로 우주를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대충 이 정도지 않을까?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잡는, 아기가 있구나, 임신을 했구나 정도는 파악을 하는 거죠.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최소한 카메라로 찍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찍고 있죠. 보이저호, 미국에서 보이저호를 이성을 띄어서 태양계를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뭐 그 명왕성, 태양계의 제일 마지막 행성을 뚫고 지나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뭐 확실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렇게 했다니까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상을 갖고 왔어요. 뭐 그 정도 영상은 지금 기술로는 뭐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어쨌든 지나갔다니까 뭐 일단 믿어줍시다. 그죠?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 어쨌든 믿어줍시다. 어쨌든 나사에서는 고급 정보를 다 이렇게 뿌리진 않겠죠. 고급 정보는 자기들이 탑시크릿으로 묶어놓고 하위 그냥 뭐 운석 사진, 별이 이렇게 생겼더라 뭐 요 정도만 풀죠. 아마 탑시크릿은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명성을 벗어난 위성이 하는 일이 또 하나 있겠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미래에서 보내는 수신 통신을 받아서 그걸 다시 지구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멀리 보내면 더 옛날, 더 미래의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그 어벤져스의 쉴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미리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 만약 히틀러 같은 사람이 다시 생길 경우 미리 제거하거나 감시를 한다.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그죠? 쉴드가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그거예요. 거기 어벤져스 1편인가 어디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벤져스인가 캡틴 아메리카였나? 미리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면 미래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 미래 뉴스가 만약에 오보라면 이 사람은 의미 없이 희생을 당하거나 뭐 어떻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겠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득을 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와 같다. 누군가는 아놀드 슈아가 누군가는 티천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힘든 이야기예요. 빅뱅 이론. 왜 이게 힘드냐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가상이죠. 이렇겠지 저렇겠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라고 예전에는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구가 지금은 다 둥글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힘든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었다, 천동설 지동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과학 이론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빅뱅 이론도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지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 때 빅뱅 이론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가장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자, 천주교의 성경에 보면 하느님이 태초에 말씀을 하시다 빛이 생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번역본에 보면 일단 빛이 생겼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태양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태양이 뭔가
만약에 원자로로 치면 원자로가 생긴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자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빛이 도달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이 태양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빛이 가려져 있었는데 빛이 생겼다. 그렇다면 지구가 떨어진 파편일 때 이런 연기 같은 걸로 지구가 감싸져 있었어요. 그죠? 그 운석들, 새로 생기는 운석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지구 주변이 어떤 연기 같은 걸로 감싸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파편과 같은 그 화산 분화구의 연기 같은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커튼이 젖혀지는, 그러면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사라졌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우리 지구의 생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지구의 생성, 지구가 그때쯤 생겼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구름을 빨리 치워주지 않았을까? 그죠? 만약에 지구를 이렇게 어떤 운석 같은 게 감싸고 면지 같은 것들이 감싸고 있었는데 이 연기를 어떠한 뭐 작용을 해가지고 이걸 싹 걷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치워준 사람은 외계인이겠죠? 굉장히 고도의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겠죠? 일종의 이제 신대륙을 찾은 거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죠?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졌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낮과 밤이 생기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회전을 하니까 이쪽 비치는 쪽은 낮이 생기고 이제 빛과 어둠이 생겼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지구가 이제 처음에는 안 동그랬을 수도 있어요. 각이 졌거나 울퉁불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회전을 하면서 그 중에 큰 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달이겠죠. 그죠? 그죠? 달하고 지구하고 일정 중력에 의해서 회전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동그랗게 깎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토성에 있어요. 토성 주변에 띠가 있죠. 그죠? 토성 주변에 띠가 있고 그 띠는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성이 엄청 커요. 지구보다. 토성이 엄청 큰데 토성은 그걸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뭐랄까 단단한 거죠. 안에. 그러니까 뭐 질량이 이렇게 지구보다는 땅땅한 거. 지구는 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토성보다는 좀 물렁물렁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토성 주변에도 달만한 게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 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토성이 울퉁불퉁하고 단단하긴 한데 울퉁불퉁하고 바깥쪽에는 많이 부서지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죠. 단단하긴 하는데 튼튼하긴 하지만 주변에 각이 져 있다. 그죠? 울퉁불퉁하다. 오프로드 같이 그렇게 돼 있다. 지구는 아스팔트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있는 운석들은 자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태양 폭풍이나 이런 거에서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냥 매끈하게 동그랗든지, 그죠?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게 없든지, 그죠? 그랬을 수 있어요. 그죠? 우주라는 건 인간의 머릿속으로 상상하기에는 너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에요. 그죠? 하지만 또 모를 건 없어요. 그죠? 인간은 곧 우주이기 때문에 인간을 연구하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어벤져스를 보다 보니까 참 이 만화 안에 그런 우주과학들이 많이 녹아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음양오행이라든지 시간, 물리학, 천체학,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기 쉽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리학이 재미없잖아요. 특히 우주 물리학은 더 재미없거든요.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근데 어벤져스 같은 그런 사람으로 집어넣으면 재밌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물리학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온갖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벤져스 그 아이언맨 갑옷 보시면 왜 이렇게 피부처럼 싹 덮이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인간도 분자하고 원자 수천억 개의 분자하고 원자가 모여서 생긴 거예요. 그게 단단하게 모여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그 기를 모은다 그러죠. 단전호흡 같은 거. 그걸 왜 하겠습니까? 코어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분자원의 분자 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운동을 왜 합니까? 강한 자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에 정전기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비비면.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남녀 간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스파크가 튄다 그러죠. 찌릿찌릿하다고 그런 소리 하죠. 그게 그거예요.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그죠? 그게 어떻습니까? 전기가 전기를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에게 전기를 주면 그 전기를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아기가 생기죠. 그 아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기와 어머니의 어떤 기와 살을 가지고 와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임 부부들이 되게 있어요. 불임 부부들은 어떻겠습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근데 인공수정에도 애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몸에 기가 다 빠진 거예요. 몸에 그 전기적 자극이 없는 거예요. 분자 간에 자극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우리가 소금을 먹지 않습니까? 그 소금 안에는 리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그 리튬 전지 이온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뭐로 리튬 이온을 만드냐 하면 소금으로 만들어요. 소금 안에 바닷물 속에 리튬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소금을 먹죠. 그럼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에 리튬이 쌓일 거예요. 조금씩. 아주 극소량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 몸도 하나의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몸도 로봇 같이 하나의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광을 우리가 받아 햇빛을 쏘이면 어떻습니까? 태양광 충전이 되는 거예요. 나무처럼. 나무들이 햇빛을 받으면 자라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보고 햇빛을 보고 어떤 빛을 쏘이면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그죠?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냐?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죽어요. 코가 살아있고 폐가 살아있어도 피부에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사람이 죽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피부로도 숨을 쉬거든요. 나무처럼 우리 사람의 피부도 숨을 쉬어요. 그죠?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불로 다 지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솜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솜털 같은 게 일종의 그 나무에 그 올라와 있는 그 나뭇잎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머리털이 빠지죠. 그죠?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나무는 주기가 빠르고 사람은 주기가 좀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고 털이 잘 안 날아가고 이런 거는 현재 본인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거죠. 당연히 뭐 당연한 거겠지만 사람도 그런 분자 맥 마찬가지로 부딪히면 뭐가 부러지고 한다는 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충격이면 부서지는 거예요. 철판처럼. 그 슈퍼맨, 우리가 만화로 슈퍼맨을 보면 자동차가 슈퍼맨을 박아버리면 자동차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슈퍼맨의 분자 구조는 자동차의 분자 구조보다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유리를 치면 유리가 깨지죠. 그 유리보다 다이아몬드가 단단하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단단한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압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생성될 때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다이아몬드가 생성된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지는 압력보다 다이아몬드가 압력이 더 세죠? 그러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력이 강한 행성에서 사는 사람은 자력이 약한 행성에서 사는 사람보다 분자 구조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훨씬 강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성 가면 화성이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구인이 화성 가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서양의 그 기사들 보면 철갑을 이렇게 입고 있죠. 엄청나게 무거운 30kg가 넘는 철갑을 입고 칼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칼을 휘두르며 싸울 수 있을까? 몇 번 휘두르면 지칠 텐데, 아무리 체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지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견갑을 입죠. 가벼운 견갑. 그건 당연한, 어쩌면 당연한 거죠. 몸을 움직이려면 불편하니까. 지금 그 갑옷을 일반인들 입으라고 해도 잘 못 입을 거예요. 그죠? 무거워서. 야,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철갑을 입은 사람들이 지구보다 센 중력의 행성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딱 맞겠죠. 그죠? 만약에 지구보다 더 가까운 행성, 어디죠? 금성에서 살고 온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금성 근처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30kg가 되는 철갑을 입고도 또 우리랑 똑같은, 우리 견갑을 입은 사람이랑 움직임이 똑같겠죠. 민첩하게 움직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화성 가면 오히려 무거운 걸 입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몸이 붕 뜨니까. 몸이 이렇게 붕 뜨죠? 그렇겠죠. 만약에 금성에서 사는 말을 지구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말은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둥실둥실. 점프하면 해보면 막 산 하나 다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강한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나중에 그 후손들이 새끼를 낳고 해석을 낳고 해서 지구 환경에 적응을 하면 모르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잘 달릴 거예요. 그죠? 근데 빅보기는 하다가 중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먼 곳은 점점 중력이 약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 약해지면 결합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거리가 멀어지는 거리에 따라서 행성의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는 건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프리즘이 나오지 않습니까? 프리즘, 빛을 쏘면 여러 가지 프리즘이 나온다고요. 그 지구는 하나인데 태양에서 지구를 비추는 게 그 빛이 어떤 착시 현상에 의해서 우주가 보인다 라고 이야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멀티 유니버스 이론이죠. 근데 그건 좀 그런 게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있어요. 그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별이 안 보여야 되는데 별이 보이잖아요. 그죠? 별이 있긴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해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큰 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위치를 찾아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별이 폭발을 했다는 거죠. 별이 폭발을 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지구로 이주를 했을 가능성 매우 높죠. 원래 그 굉장히 발작이는 별은 오래전에 폭파된 별이 우리가 광속으로 날아와서 보는 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별은 이제 터진 거죠. 그 성경, 그러니까 우주과학을 이해하기 전에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각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라든지 아니면 뭐 그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라든지 그 안에서 천체가 변하는 모습이 분명히 어떤 비유적으로 나와 있어요. 역사의 기록이니까 인간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런 걸 잘 연구를 하시면 그거와 현재 전파 망원경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각 나라의 설화들, 각 나라의 신화를, 스토리를 잘 분석을 해서 지금의 천체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별자리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별자리가 활성 가까워졌을 때, 그 친구가 태어났을 때 그 별자리의 기운, 그 별자리 성격과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별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분석하기 쉽게. 그래서 보통 생일을 보면 이 사람 대충 이런 성격, 저 사람 보통 이런 성격이 대충 나오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뭐 짧은 인생이지만 사주라든지 별자리라든지 뭐 이런 거 대충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 안에 맞는 부분도 있고, 물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겠죠. 안 맞는 거는 주변 환경에, 주변에 자기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부모님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오류는 있어요. 약간의 오류는 있는데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되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뭐 장관을 만들고 싶어서 뭐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도 있고, 에휴 쟤는 그냥 내버려둬, 이런 부모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지금은 유전자 조사 같은 게 있지만 가끔 가끔 옛날에는 남의 그걸 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왜 그거 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죠? 생기면 다 놓기 때문에 좀 아닌 바람을 피워서 낳는 애기들도 간혹 있죠. 그죠? 그게 힘들어요, 파악하기가. 빅뱅 이론 하다가 또 다른 얘기 했는데, 근데 이게 관련이 없지 않아요. 우리 사는 모든 것들은 다 관련이 있어요. 그죠? 빅뱅도 마찬가지고 전파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걸 극대화시키느냐 축소시키느냐, 그죠? 짱냐 크냐, 출력을 올리냐 높이냐, 이거의 차이인 거지. 우리 주변에 이미 이런 건 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하는 주변에 이미 이런 걸 응용해서 제품화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회전하는 거 모터 같은 게 있겠죠. 그죠? 먼지나 안개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뭐 요즘 그 인공광원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파편 같은 거 뭐 미사일일 수도 있죠. 그죠? 이미 이런 거 다 과학에, 우리 현대과 우리 생활 속에 응용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런 이론 같은 게 딱 정해지고 과학자들이 수학 공식적으로 딱 만들면 누가 해도 이게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들쭉날쭉 이게 아니라 항상 어떤 특정 값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뭐 n분의 1이라고 하면 n분의 1은 얼마다라는 게 공식이 딱 나오니까, 그렇게 공식을 만들면 참
이렇게 다음 세대가 계산하기가 참 편한 거예요. 그죠? 요즘 또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공식만 딱 넣고 이름 딱 해놓으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참 좋은 거야.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참 좋긴 한 것 같아요. 일정하게 딱딱 떨어지니까. 그죠? 물론 거기에 어떤 확률이라는 게 뭐 있긴 하지만 세상 사는 게 또 확률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한국 같으면 로또가 맨날 한 10명씩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에 일주일에 번개를 10명씩 맞는다는 건데 번개를 연속으로 7번을 10명씩 맞는다는 건데 그 확률이 더 높죠. 10명이나 뽑힐 그 확률이 더 엄청나죠. 그죠? 뭐 아무튼 많은 미래과학 연구, 많은 물리학, 전체 물리학, 배고픈 공부긴 하지만 뭐 어떤 전체 물리학 이런 이론들 많이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 힘내시고 이걸 좀 더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좀 더 좀 복잡한 거 다 걷어내고 개념만이라도 알기 쉽게 재미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령 뭐 그게 만화가 됐다 하더라도 만화가 됐든 뭐가 됐든 영화가 됐든 만화가 됐든 어쨌든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많은 상상력 그게 이제 증명까지 하면 더 좋고 그런 게 많이 있었으면 해요.